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1997년 청주국제공항이 개항한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방공항 탑4로 올라서며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정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주공항 관련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달라는 기자회견입니다. 김용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 민간단체 회원들까지 모였습니다. 신설하라!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포함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은 올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차 계획에서 예측한 시기보다 6년을 앞당긴 건데 국제선 이용객도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노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과 나눠 쓰는 활주로가 청주공항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안에 가칭 청주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재 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실에서 검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관정은 국토교통부와 공군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과 대규모 상경 집회도 잇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현황 여러 각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2024년 11월 8일 날 400만 명을 좀 돌파했습니다. 예. 월 평균 증가하는 게 한 39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올해 말에는 대략 48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370만 명이었으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대략 1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가 11월 초에 약 125만 명이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공항 중에는 김포, 제주, 김해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탑4가 되었습니다.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토의 어떤 중심 지역이라는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접근성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5개 방향에 그 7개 노선, 시내버스도 2개 방면에 3개 노선 정도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폭 증가한 국제 노선인데요. 이 이유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90분 이내를 이용권역으로 봤을 때 한 1,400만 명 정도의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하기 쉬운 접근 그 교통망이라든가 접근성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유 증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공급이 이제 수요를 창출한다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에어로케이 모기지화라든가 LCC들이 청주공항을 모기지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나름대로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청주공항이 지금 400만을 넘어서 500만까지 내다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그럼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기용 전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원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청주공항이 97년 개항 이후에 올해 최고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 470만에서 80만, 500만에 육박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향점이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비행기를 많이 타십니다. 예. 1인 평균 2.5회 정도 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청주공항을 주변으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 인구를 한 4,500만 적게 잡아도 잡을 수 있을 때 한 2.5 곱하면은 1,000만 정도는 돼야 정상적으로 거점 공항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0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거점 공항이라고 얘기하기는 부족하다. 적어도 2배 이상 이용객이 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김태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중부권역의 중추공항이 인천공항을 제외하면은 거점공항은 김포하고 청주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수도권이나 서울과 같은 그 배후도시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을 포진해 있는 배후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공항은 뭐 제외를 하더라도 청주 같은 공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배후도시가 없음에도 그리고 또 시설이 상대적으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해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 더구나 국제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어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뭐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들을 사실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름에 비해서 거점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늘면서 활성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활주로 문제입니다. 원 박사님, 예. 현재 청주공항 활주로 상황 어떻습니까? 예,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민간과 군용을 같이 이제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군용에 이제 그 배정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슬롯 같은 부분을. 그런데 이제 현재 배정된 슬롯을 보면 한 6, 7회 정도 됩니다. 시간당. 예.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다가 그 28년도인가요? F-35 전략기가 20대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받은 슬롯 이상 더 유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민항의 어떤 슬롯에 한 약 30%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민간에서 이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제 시간에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 활주로의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2,744m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충북선이 이제 고속화 그 작업이 그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는 이제 활주로를 좀 연장하는 안을 그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금 논의되는 이제 민간 활주로는 계획을 수립 이제 7차 공항 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에타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공사를 들어간다 해도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시간이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톱으로 민간 제3의 활주로는 활주로대로 계속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당장은 활주로를 연장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노력을 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활주로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슬롯 예, 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 예,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슬롯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숫자를 예.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커다란 비행 부대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민간 항공기들을 이게 슬롯을 배정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44m를 456m를 늘려서 3,200m를 만들어 가지고 큰 비행기를 놓는 것도 뭐 의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좀 사실은 민간 전용 활주로를 놓는 것만이 제가 봐서는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7회 내지 8회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예. 이용객 증가 추이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2035년에 대략 17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예. 2065년에는 대략 29회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이, 아까 또 활주로 건설 가능 시기를 제가 이제 공항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대략 특별법을 통과한다고 치더라도 대략 11년 정도가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가장 빠르게 해도. 예, 예. 그러면 11년 후가 현재가 2024년이면 25년 시작을 해갖고 2036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이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유일한 그런 방법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연구 영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 전 사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활주로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활주로의 용량을 이제 슬롯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연간 이착륙 용량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지금 순수하게 민항기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연간 14만 회 정도 뜨고 내릴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기가 먼저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주공항의 민항기의 이착륙 용량은 연간 6만 회 정도 됩니다. 예. 뜨고 내리는 게. 근데 금년도 이제 굉장히 비행기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항이 금년도에 약 3만 회 정도 될 겁니다. 그 연말까지. 그러면 50% 정도를 현재 배정된 물량을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50%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 아니면은 현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금방 이게 찰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활주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이런 걸 볼 때 아주 면밀하게 국토부가 수요 재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470만, 480만 명 정도 이용하는 수준이 현재 활주로 용량으로는 1000만 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800만, 900만 정도에서 비행기를 더 못 띄워서 수요가 있어도 공항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2,744m 정도의 활주로 그 길이로는 소형 항공기만 들 수 있습니다. 뭐 보잉 737이나 뭐 에어버스 320 이런 부분은 7시간 이상 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럼 동남아, 일본, 중국 정도를 갈 수 있는 거고 3,200m 정도 늘려서 그 대형 항공기가 뜨면은 유럽이나 미주 직항 노선을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 연장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신설 활주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 군용 활주로에 그 군용기가 뜨고 내릴 때 동시에 민간기가 뜨고 내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붙이면.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격거리의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아이카오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1km, 1.5km 이 정도로 이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김태우 국장님은 활주로 신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6월에 있었던 국토부 영역 결과를 저희는 사실은 쉽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국토부 영역 결과는 결국은 제6차 공항 종합개발 계획을 그냥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6차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400만 돌파의 경우, 청주공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낙관적으로 봐도 2030년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면 2050년에야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올해 2024년도에 4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6년을 앞당긴 것이고요. 비관적으로 보면 20여 년을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토부의 영역 결과가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서 지금의 수요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거의 수치들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수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활주로 신설하는데 뭐 기간이나 예산, 예비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이렇게 놓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 이상이 특별법을 통과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소유기간이나 건설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산의 경우도 굉장히 막대하게 투자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13조 원 이상, 제가 듣기로는 13.7조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경우는 현재 군사 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활주로만 추가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사실은 소음에 대한 피해를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상쇄시키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은 또 이렇게 세이브를 좀 시킬 수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어떤 그 재산권 피해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돈이 여기에 청주국제공항은 또 이용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또 따지고 보면 국토부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BC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1.0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이고 하면 대략 제가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대략 1.5조 원 정도 그 정도를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사실은 다 그림은 그려놓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을 지금 계속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주로 연간 용량이 한 14만 1,00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민간에 한 47% 정도 그 배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은 좀 여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항기들이 뜨고 싶은 시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군용기가 뜨고 니네들은 오후에 떠라 그러면 여기서 이용객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 되면 한 480만 정도 그 이용객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금 6차 계획에서 예측한 수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공항이 이제 청주공항인데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45년 정도 지역 주민들이 그 소음의 피해로부터 그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20여 차례 정도 그 인천공항하고 그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그 이착륙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권 그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어떤 청주공항이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다 이렇게 그 모집해 보면 청주공항의 어떤 민간 활주로든지 이런 것은 당위성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전사님 네. 그 청주공항이 가진 여건이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활주로를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양 끝단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또 신설 활주로를 놓자면은 상당한 거리를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나올 것인가 또 북측에 미호강이라는 큰 하천이 있는데 이제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BC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도 그 코스트가 베니핏을 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장기간이 활주로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공항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항을 운영해야 되는 게 또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그 활주로 이외의 기반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27년에서야 목표로 여객 터미널을 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차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1시간 전에 가도 차를 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차 여건이 열악한데 2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3년이라는 시간을 더 흘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포화 상태인 주차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국토부에서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이 청주공항 이용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주차장과 여기 터미널은 일단 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젖혀두더라도 예. 우선적으로 다 빠르게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견을 덧붙이자면요. 사실 그 공항을 한번 이용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렛 주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차 그 타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그 공간을 할애해서 민간에다가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수요를 갉아먹는 거지 확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민간에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주차 대행 서비스나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항공사 뭐 조업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창고, 휴게 시설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구했던 것이 이제 주기장 확충 같은 것이죠. 뭐 승하기나 그 기내 청소나 준비, 항공 정비를 위해서 주기가 대기 장소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이제 국내선을 좀 확장해서 국제선 터미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확장을 했는데 용량 초과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과 국내선을 빨리 분리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차장의 시설이 물론 지금 많이 부족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접근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필요한 거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철도계획에 따라서 철로가 지금 3개가 청주국제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올 연말부터 또 공사를 또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터미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계속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터미널 문제도 같이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계류장이라고 하는 이 주기 시설이 또 필요한데요. 현재 이제 있는 것들을 2개를 늘려서 그러니까 커다란 비행기에 조그만 비행기를 2면씩을 넣어가지고 2개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발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를 계류장 문제를 하나를 더 놔서 4개면을 늘려가지고 일단은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뭐 그런 좀 추진을 좀 저는 같이 해가면서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주공항이 이제 충북은 물론 다른 충청권 또 서울 경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접근성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그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현재 가장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이 주차난입니다. 예. 근데 주차 면수를 보면은 그 현재 그 주차장이 한 4,800면 이 정도 되고요. 현재 530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 말이 되면 한 5,400면 정도 될 겁니다. 이 숫자는 김해공항의 주차 면수와 같습니다. 거기는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2배 이상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나는 이유는 전부 자가용만 이용해서 공항을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망을 확충을 해야지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한국공항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청주공항에 유입되는 그 이용객들 중에 그 충북 지역에서 약 25%, 예. 그다음에 대전, 충남, 세종에서 46%, 수도권에서 20%, 기타 지역에서 9% 정도 손님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20%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인천이나 서울 가는 고속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성 가는 시외버스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이 경기 남부권의 수많은 뭐 이천이나 동탄이나 이런 도시들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 자가용을 타고 오신다.
두 번째는 철도를 타고 오는 길도 사실상 지금 청주공항역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하고 또 동탄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도 놓고 또 CTX 충청권 광역철도도 놓고 할 거기 때문에 뭐 개선은 되겠지만 그 주차장 확장 문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9년도로 지금 개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수도권 전철이 빨리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경기 아까 이제 안성도 이제 버스가 하나 1회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아까 1,400만 중에 수도권 남부권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자가용을 끌고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은,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 체계를 좀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청주공항이 일본 삿포로, 홋카이도 노선 등으로 하늘길을 넓혀 가고 있는데요. 국제 노선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죠, 예, 교수님.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슬롯 문제가 계속 걸리고요. 또 활주로 길이 문제가 이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국, 일본, 동남아 딱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이제 활주로 길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 슬롯에서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참 하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한 게 활주로를 따로 3,200m를 놔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놔야만이 유일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략 700에서 800만이면 그 이상으로 여기는 늘 수가 없습니다. 승객을 늘릴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현재 올해 480만 정도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이미 포화가 돼서 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국방부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나가라 마라 이제 그러한 식으로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또 이 길을 빨리 찾고 또 그 길을 같이 협의하고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입장은 이 지역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대형 항공기가 뜨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제 노선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권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미주나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주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저비용으로 충북을 비롯한 이런 그 중부권에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 위의 비용들도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적 비용도 또 보태야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주민 편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별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용 활주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다라면 중부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서 전제되었던 것처럼 대중교통까지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 중부권역에서 청주공항이 그런 그 수요를 다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운수권을 배분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항공 협정을 해서 운수권을 확보한 다음에 공항별로 배정을 해주는 정책을 썼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인천공항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위주로 배정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거점 공항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항공 협정이 아니라 오픈 스카이라고 해서 항공 자유화가 된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협정과 관계없이 항공사가 공항 당국의 슬롯만 배정받으면 운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미국, 일본 또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항 간에도 경쟁 시대이다. 그런데 선택권은 항공사에 있고 이 항공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좋은 시간에 슬롯을 배정받을 수 있고 충분한 수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청주공항에 현재는 약 8개국의 13개 노선 정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늘어나기 위해서는 공항 자체 경쟁력을 뭐 접근 교통 여러 가지 공항 시설 이제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숙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항 간 경쟁체에서는 그 모기지 항공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운항사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여기에서 이제 노선을 만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오픈 스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운항사들이 이제 키를 쥐게 됐거든요. 근데 그 운항사들이 이제 다니려면 이제 아까 이제 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슬롯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대략 한 40% 이내이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계산을 하는 것은 그 계산은 24시간을 계산을 한 거다. 우리는 눈 떠 있는 시간에 좀 다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대에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면 69.3% 거의 최고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주국제공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간대를 또 운항사는 또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또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공 화물 운항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청주공항과 잘 매치가 된다고 보시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개항 이후에 전 직장에 한 31년 있으면서 계속 공항 담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물공항, 뭐 화물 전용공항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아프죠, 마음이.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인천공항의 어떤 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공항은 뭐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도 사실 화물 쪽으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한 인천공항으로 나간 그 수출입 그 화물 보면 한 20만 톤 정도가 충북에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절적 요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세분화 시켜보면 예를 들어 미주 쪽으로 계속 20만 톤이 간다면 전 세계를 띄울든지 화물 기계를 띄울 수 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비행기 한 대분을 못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으로 갔을 때 2점, 만약 인천을 안 가고 여기서 떴을 때 이게 상시적으로 뜰 수 있다면 업체들도 여기서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없을 때는 결국 인천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BBC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뭐 이런 그 주종목들이 지금 충청권에 그 산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공에 적합한 첨단 업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해외 직구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같은 이런 수요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항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부분, 인천공항의 어떤 독점적 지위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도 화물 거점 공항으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충청권에는 지금 뭐 충청 초강역권 일명 메가시티라는 논의가 지금 한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충청권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그 화물들을 수출입 알선을 할 수 있는 기지를 청주공항에다가 만드는 것. 그러면 당장은 인천을 통해서 나가더라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청주공항을 통해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인천공항 공사 사장을 하신 우리 김 전 사장님께서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항공 화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항은 부산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뭐 반도체나 뭐 식약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항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지역 산업 배치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을 육성할 이제 당위성은 있는데 이 화물 분야라는 게 여객보다도 더 집중도가 강한 분야입니다. 이거는 더 분산되기가 어려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인천공항 같으면은 하루에 그 처리할 화물 물량이
그러니까 연간 한 300만 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거의 10,000톤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 비해서 실제 일일 한 50톤 정도 아마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보잉 747 화물기에 가득 채웠을 때 100톤 정도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천공항은 하루에 화물기를 꽉 채워서 90대, 100대 정도를 띄울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청주공항으로 화물을 배송하면은 이틀 기다려야지 한대. 그것도 이제 모두 미국으로 가면 좋은데 전 세계로 가는 건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주 입장에서는 부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물류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객처럼 일순간에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이 98.9%가 인천공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친 공항들이 1.1% 정도를 하는 거죠.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집적도가 가장 높고 이제 여기 이제 인원을 하는 것보다도 화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화물이 이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1년 내내. 하루에 적어도 뭐 5톤 적어도 아니면 10톤이라도 나와야 그래야 운항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화주와 포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운항사들이 다 망합니다. 화주, 포도가 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선 사업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뭐 충청북도나 도지사님이나 사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현재 싹이라도 틔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만간에 아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청주공항 활성화 앞으로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충청권 민관정이 민간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민간정 공동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서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주공항이 뭐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계획에 맞춰서 가기에는 사실은 뭐 국토부 영역에서도 했듯이 장기적인 과제로 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예타 면제라든가 국가의 재정 부분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진척돼야지 청주공항이 때늦은 발전을 하지 않고 때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목표는 올해 안에 그 특별법 발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촉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충청북도에 올해 안에 적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에 국회에서의 그 토론회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 토론회까지도 계속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나 SNS 같은 데에서의 언론적 홍보들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시키고 도민들 그리고 충청권에 계신 분들에게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는 데 좀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특별법이 발의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이라도 저희가 대규모 상경 집회를 통해서 충북 도민의 의지가 어떠하다는 것들을 좀 국회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법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재 특별법을 이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가 한 20개 정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송재봉 의원님께서 발의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12월 23일 날 국회에서 토론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추진을 하기 위한 발의를 하고 어떤지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단체장님들께서 해주시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발의는 저는 사실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과가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7차 개발 계획과 이렇게 연계돼서 뭐 하는 뭐 이제 방안은 제가 없습니까?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법을 통과하면은 당연히 7차 공항 개발 계획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7차 공항 개발 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순서를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11년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이제 이게 시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사탈을 하고 예탈을 하고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어떤 업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특별법을 통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고속도로를 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저는 1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저는 반드시 요걸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만능이 되려면은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볼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부내륙 발전 특별법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허울뿐인 특별법이다 이런 이제 지탄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키워드인데요. 그것 못지않게 재정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충청 메가시티가 이제 부울경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 메가시티의 어떤 거점 공항이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좀 하나 넣는 것, 또 하나는 27년도에 세계 대학 하계 대학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특별법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녹여넣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국장님, 7차 공항 개발과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법 반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일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로 통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다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7차 종합계획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종합계획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어떻게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발 맞춰서 이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공군기지와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특별법이나 혹은 7차 종합계획에서 반드시 좀 이렇게 넣어서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피해받았던 주민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보상들을 해내고,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떠나는 곳이 아니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공항하고 연계되어서 모두가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호응받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항 건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먼저 해주시죠. 청주 국제공항이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앞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광희 원장님.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400만 이제 좋은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국내 여행객들이 빠져나가는 관문 공항으로는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청주 공항에 한 철도가 한 4개 정도, 5개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송역을 이제 호남선 분기역을 유치할 때 이게 4홈 10선이다, 뭐 12호선이다 이런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청주 공항역에 유보지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동탄에서 오는 선, 충북선, 또 수도권 전철 이게 다 홈이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한 어떤 유보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도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청주 공항이 진짜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김경욱 전 사장님. 네,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지역이든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충청북도가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위치가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인이 특히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낙후된 지역으로 또 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그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민간 전용 활주로가 놓여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184만 명이 되는데요.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초석이 청주국제공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활주로 연장 신설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주공항 이용객은 예측한 시기보다 6년을 앞당겼다고 하죠. 공항 인프라를 건축하는 데 큰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